자, 이제 우리 본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일단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서 항상 공부하실 때 책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우리 아마 순서가 같을 거니까 그거 보시면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 1편 총론. 자, 책 폈습니까? 예, 보니까 우리 목차가 크게 3개 있습니다. 1장 부동산학에 대한 개관 또는 서설. 두 번째 2장이 뭐 있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특성과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OT에서 얘기했지만 출제 경향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서술은 30일에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시험이 꽤 많이 나왔죠. 그죠? 그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부동산,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 개념 한 문제, 부동산 분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공부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있으면 부동산 개념에서 분류가 시험에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부동산 속성과 특성이 있는데 그중에 특성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속성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속성 우리 과거에 딱 2번 시험 나왔거든요.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그래서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주로 시험에 공부한다면 개념에서 공부하고 분류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특성을 먼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출제 표를 보니까 주로 요게 이제 우리 다른 별 어떤 중요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부동산 서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과거에 31일 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서술을 보니까 이제 주로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거면요.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제 각처를 본다면요. 연구 대상이 중요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이념과 원칙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 활동이 있죠. 여기 좀 중요하다 보시는데 별이 한 개란 건 결국은 크게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어쨌든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과거에 뭐가 시험 나냐 보니까 31회차 보니까 뭐 있습니까?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세 분류에 대한 설명이 시험 나왔거든요. 여기 딱 한 번 시험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서술을 공부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이 뭐냐, 어떤 걸 공부할까, 이제 큰 틀을 먼저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겠습니다. 자, 원래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크게 3개 과목을 합친 거다. 그러니까 3대 측면 이 말은 3개를 합친 거죠. 자, 즉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자, 집 살 때 보니까 첫 번째 가서 먼저 현장 가보자. 왜 가보니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건축사 하자가 있냐 없냐 등을 볼 목적이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건축 기술과서로 관련돼 있다. 잠시 앞으로 여러분들 물리란 말 쓰거든요. 물리적이란 말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 있는 3대 측면에 있는 건축과서로 관련된 기술적 측면 이 말과서로 관련돼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아마 셋째 시간, 넷째 시간 가면요. 4교시 가면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 뭐 있습니까? 자연적 특성 것으로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물리적이란 말 나면 이건 기술적이란 말 같은 말이고 자연적 같은 말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어떤 책들 보면 요 말 대신 물리적 측면을 쓰기도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자 다시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건축 먼저 확인하더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와서 집 참 잘 지었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등기부 등본 띄워보겠죠. 이 말은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법률과도 서로 관련돼 있구나. 이걸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기술과 경제에서 뭐 있습니까? 기술과 법에서 하자가 없다 해서 무조건 집을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현재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 것인가 또 현재 이 지역 경기 좋을까 나쁠까 경제성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3개 과목 합친 거다. 뭐요? 기술, 경제, 법률 3개 합친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암기합니다. 앞 글자 따서 법, 경기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기본이고 실제 시험은 이와 같은 게 중요합니다. 학문적 성격. 부동산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니 묻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요거 3개 합친 거죠. 합쳤다 이건 짬뽕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그죠? 종합이 될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 합쳤다 이건 결국은 순수과학입니까? 짬뽕 응용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 될 것이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분명히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니까 인간이 개입한 학문은 사회과학입니까? 아니면 저기 자연과학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개입한 학문은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자, 물론 이거 이외에 부동산학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될 것이고 또 일정한 어떤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서 특히 공부한다면 요 5개지만 이 5개를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틀린 답은 여기 있는 요 세 개 가지고 장난을 분명히 칠 거예요. 그죠? 아까 했듯이 이 말 대신 단편 쓰지 마라. 응용 대신 순수 쓰지 마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사회 대신 자연이란 말 쓰지 마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이 방식은 2개입니다. 거꾸로 틀린 말 낼 수 있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예. 그 틀린 말 안 나오면 무조건 뭐 맞는 말 되겠다. 그죠? 요 5개를 남기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이제 부동산 학에 대한 정의가 우리 아마 이제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면 크게 5분의 어떤 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그 책에 약간 이 내용이 조금 좀 차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OT에 설명했지만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과목은 미국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각 연도마다 약간 좀 달리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마 제가 책에는 뭐 이 학자 이름을 빼놨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부동산 학을 도입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김영진 교수가 있습니다. 그 1973년도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전공은 이 행정학인데 부동산학 쪽에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돼 있는 책을 갖다 뺏겨왔거든요. 한국에 뺏겨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어떤 이제 시험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을 것이고 또 공인중개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본 책을 그대로 뺏겨서 이제 쓴 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그분 제자들 중에 뭐 지금 다 퇴임하셨지만 뭐 이창석 교수는 등등이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안정근 교수고 그다음에 건대 지금 퇴임하신 조정 교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책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언사가 이제 안정근 교수인데 어쨌든 관계없이 내용은 거의 사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핵심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OT 때 설명한 적이 있죠. 부동산학은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를 잡아가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1번 보니까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이것저것 설명 많지만 핵심은 부동산학은 뭐요? 종합 응용 사회가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틀린 말 뭐 내겠습니까? 요 말 대신에 단편, 이 말 대신 뭐 아까 했듯이 뭐 순수, 뭐 자연 이 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있는 이건 부연 설명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첫 번째 보니까 법, 경제, 기술 측면 접근한다. 이건 합친 거죠. 종합이면서 응용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 사람이 개입된 학문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중간 의미는 다 필요가 없던 건 사실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죠. 이런 말만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이건 이제 안정근 교수가 말했던 건데 부동산학은 뭐라 했습니까? 그럼 참고로 부동산이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우리 중개사, 감정평가 등이 되죠. 그다음 물적, 그다음 법적, 금융적 등등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뭐냐? 부동산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런 걸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학문적 성격은 장난을 분명히 칠 수 있단 말이 이거는 알겠죠? 그죠? 그래 보시고 자, 그리고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제가 접근 방식을 한 6개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법, 제도, 그다음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또 뭐 행태과학적, 그다음 현상학적, 의사결정론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게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맨 처음에 부동산이 나왔을 땐 주로 어떤 측면인지 압니까? 종합식 접근 방식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뜻입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크게 세 개 과목을 합친 거죠. 뭐 합친 겁니까? 법경기, 법률과 경제와 기술 합친 건데, 그죠? 이걸 전체를 갖다 묶어서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학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종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분산식은 이 말입니다. 부동산 우리 집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도 건축 확인하죠. 경제 확인하죠. 법률 등기 확인할 거 아니죠. 이때 한 개 한 개 따로 분리해 본다. 이 분산식이고. 그죠? 분산식이고. 근데 집살 때 보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떤 특정 분야가 굉장히 문제화가 되니까 그걸 집중해서 연구할 필요 있거든요. 그게 중점식인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면 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부동산학이 만들어졌니? 그죠? 이 세 개 합쳐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다라고 설명된 게 뭐냐? 종합식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을 연구할 때 기술 따로 경제 따로 법률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물건 집을 살 때 보니까 이걸 전체를 묶어서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종합식이다. 자, 제가 OT 때 뭐 있습니까? 종합이란 말은 자, 종합 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OT 때 복합. 그죠? 또 같은 말이 뭐요? 일괄.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면 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종합식은 부동산을 갖다 연구할 때 어떤 청문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묻고도 항상 키워드 뭐요? 뭐뭐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기술, 경제, 법률 요거 딱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를 묶었다 이게 뭐죠? 체계와 시스템화 뭐 이런 복합 이 말 나오겠죠? 묶어서 연구할 학문이 뭐냐? 종합식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동산학이 나왔다 이 말 뜻입니다. 나머지 우리 뭐 이 법률적 측면 현상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학문의 개념이니까 그런 식의 관점에 대한 차이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요. 우리 같은 이제 학자들은 사실 여기 뭐 종합식 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말의 의미 있습니까? 야 어떻게 부동산학이 나왔니? 관심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디 관심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집을 살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곧 그게 뭐예요? 의사결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살까 말까 팔까 말까 했을 때 내가 손해보고 팔려고 합니까? 이익을 보고 팔려고 합니까? 그죠? 항상 이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최대 이익이죠. 자신들의.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말 뭡니까? 자기 이윤 극단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자기 이윤 극대화, 자기 어떤 뭐 했던 이런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항상 의사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합리적 의사결정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이건 접근 방식이 중요한데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종합식 나오고 항상 기술 경제 법이 나와라. 그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책에 설명이 많지만 항상 자기 이윤 극단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 말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그럼 연구 대상은 뭘 연구하니? 자, 이런 연구 뭘 합니까? 그렇죠. 그죠? 자, 우리 현재 뭘 연구하는 거예요? 부동산 연구한다. 부동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연구하는데 어떤 부동산 연구할 것을 물었을 때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해 둘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자, 칠판 보시고요. 너 현재 뭐 공부하니? 부동산 공부한다. 그죠? 잠시만.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경제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겠습니까? 법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겠냐고요? 사회가 우리 뭐 행정학이란 과목이 왜 나왔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 과목 나올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아닙니까? 네, 법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법학이 나왔을 것이고 경제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경제학이 나왔을 것이고 마찬가지요. 야, 너 부동산학을 왜 하니? 그래,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 준 학문이 뭐냐? 부동산학이다. 그런데 자, 다시요. 부동산 어떤 문제 있습니까?
땅이 부족하다, 집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하더라, 주택이 하자가 있더라. 그죠?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하는 학문이 뭐냐? 부동산학이다. 그런데요. 다시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땅이 있죠. 그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분명히 무인도도 분명히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 발생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요. 왜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하지? 왜 투기 문제 발생하지? 왜 집값 올라가지? 왜 주택의 하자 발생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아, 이 말이죠. 사람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 발생한다. 그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부동산학을 공부하니 묻거든. 부동산의 이 목적이 뭐냐 묻거든. 목적이 인간과 부동산 사이 어떤 관계가 악화되니까 여기 있는 관계를 말 목적입니까? 관계를 갖다 개선시킬 목적이죠. 여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기 사람 인자고. 그래서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해 준 학문이 뭐냐?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연구 대상은 부동산인데 누가 개입한 거? 그죠?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틀린 말 뭐 내겠습니까? 이 말 내겠네. 야, 그러면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과 연구할 필요 있니? 라고 시험 내겠네요. 없다. 그죠? 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항상 연구 대상은 부동산인데 오직 이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해 달라. 절대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과 연구할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물었을 때, 자, 연구 대상이 있어요. 연구 대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 두 개 있더라. 자, 우리 OT 때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절대 나오거든. 처음 본 용어 나왔더라.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책 뒤에 읽지 말고 요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과 활동. 아, 이걸 좀 많이 들어본 거네 보니까. 그죠? 그 현상이 뭐냐? 말 그대로 뭐 있는 현상이 뭡니까? 있는 것들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죠? 이 말이죠. 도로가 있다, 건물이 있다,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게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은 뭐예요?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모든 현상. 우리 건물이 있으면 주변 도로가 있을 것이고, 다른 건물이 있죠? 주변 환경들,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 말로 편하게 하면 이 말이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활동이 뭐냐, 활동이. 움직인다. 활동 자체가, 그죠? 자, 한자를 쓰면 되겠는데, 우리 최근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니까 이제 한자는 거의 공부 안 한다면 좀 힘든데, 제가 한자를 좀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움직인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부동산 움직이는데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달리 표현해 볼까요? 변화한다. 이 활동이죠. 이 말이네. 자, 빈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농지인데 주거의 용도가 변경되고 있다. 활동 맞네. 빈 땅인데 이 현재 7층 건물 짓고 있는 중이네. 활동이네. 그죠? 그러면 이 땅이 농지인데 이게 주거로 변화된 활동인데 이건 누가 변화시킵니까? 사람이죠. 이 땅이 빈 땅인데 7층 건물 짓고 있는 중이다. 이거 벌써 인간이 개입한 거죠. 아, 그러면 활동은 뭐야?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이 뭐냐? 그게 활동이다. 물론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활동이 중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시험 나오면 뭐 나오겠습니까? 활동이 시험 나오겠죠. 왜? 현상이 있는 모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처음 본 용어 나오면 절대 책 먼저 보지 말고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하라. 두 번째, 부동산학은 현재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현상 비교할 대상 활동이다. 세 번째, 둘 중에 어느 놈이 중요하니? 활동이 중요하다. 그럼 당연히 시험 날 때 활동이 시험 나올 것이고 현상은 시험 안 나옵니다. 다만 한 목적은 뭐예요? 혹시 시험 났을 때 여러 설명에서 이게 활동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차이가 뭐냐 묻거든. 반드시 활동은 누가 들어옵니까? 그렇죠. 인간이 들어야 될 거예요. 인간이 들어오면 무조건 보지 말고 활동이다.
앞으로 활동과 현상에 대한 설명을 딱 묻거든. 다른 글자 보지 말고 무조건 누구 본다? 인간만 보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현재 제가 설명을 자꾸 이제 지금 이제 기초 강의이면서 약간 이제 심화가 지금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심화 나중에 하겠지만요. 이런 기본 베이스를 이해하시면요. 나중에 암기하려면 확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수업할 때 자꾸 생각할 때 뭔가 이해를 많이 시키려 하지만 그렇지만 핵심을 가지고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러면 시험철 목적이지 학문 공부할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시험처럼 기술자를 본다면 제가 기술자입니다. 본다면 이래 보셔야 돼요. 떴어? 뭐 본다? 인간 있냐 보고 인간 없으면 이 집안 있으면 활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부동산 다시 너 뭐 하고 있니?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데 왜 하니?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어떤 문제 등을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과 활동을 통해서 해결한다. 근데 이걸 해결할 때 니 쪼대를 할래? 그거 아니다. 그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뭐냐? 부동산 하게 된 이념이다. 이념 3개 있어요. 효율성, 형평, 합법성이 있는데 그럼 효율과 형평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형평은 분배에 대한 문제죠. 요건 이 효율은 뭐 있습니까?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죠. 그죠? 일단 그래 보시고. 그러니까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하되 그다음에 형평 그러니까 이 형평성에 분배하면서 이 모든 걸 법에 따라 해둘라 이겁니다. 그래 보시고. 자, 이해되겠죠? 이때 중요한 건 분명히 자, 앞에 설명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꼭 공부해야 될 거. 자, 여기 중요하죠. 접근 방식 뭐가 있습니까? 2개 있죠. 뭐라 있습니까?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 연구 대상 활동과 현상이 있다는 거죠.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이념은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효율성, 형평, 합법이 있어야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갈 게 뭔가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좀 천천히 가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이 좀 빠른 사람이고,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투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천천히 갈 건데. 자, 다시, 여기 있네요. 자, 그런데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활동에 대한 속성, 잠시,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의 속성, 요거는 시험에 문제를 좀, 표현을 좀 좀 이쁘게 하면 지랄같이 시험 내면 이거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면 참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출제했던 그 대학 교수였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보시는데, 활동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있는 총 10가지 방식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 장난칠 수 있는 뭔지 압니까? 여기 있는 1번과 3번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7번 137 그 다음에 윤리성의 개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실게. 우리 첫 번째 부동산 활동할 때 반드시 이론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실무에서는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또 되게 복잡하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럼 집 살 때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현재 돈이 있니? 왜, 저기 뭐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몇 명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이 어디에 있을 것이고, 이걸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대충 이제 어디에 집 살까 판단할까요? 어디에 집 사겠다. 이와 같이 항상 맨 먼저 생각한 이 말은 먼저 분석을 먼저 하는 거지. 그죠? 이 분석한다 이 말이 뭐 이게 다른 말로 과학 이 말이에요. 이론상에서. 그래서 보니까 내가 현재 가족이 몇 명 있고 직장이 어디에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현재 자금 동원 능력이 얼마 될 것이고 앞으로 경기 좋아질 것인가 경기 좋아질 거니까 조금 은행 대출물이 하더라도 뭐 있으면 집을 좀 이 좋은 집에 사겠다. 그래서 40평 집을 사겠다. 어디에다가? 강남에다가. 자, 여기까지 결정했죠, 그죠? 이제 결정하면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이제 실제 강남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서 중개업자 찾아가고 등등등 찾아가서 나 이런 집 살 건데 집 보여줘. 그건 집 봤어.
봤는데 이상한 집 살 거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싸고 위치 좋고 앞으로 집값 올라갈 수 있는 전망 좋은 집을 최대한 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실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와 같은 환경이 다 분석한다. 이게 기술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세 설명하는가 하면요. 성질 더러운 놈은 그건 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걸 반대로 뒤집어 씌우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러니까 그 말이요. 내가 제일 먼저 집 살 때 분석한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분석해서 보는 실제 가서 실무에서 가서 기술적으로 좋은 걸 선택한다. 이 말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원래 부동산은 자, 다시요. 이런 건 개인이 만들 수 있죠. 그런 결과 개인의 소유권이 있겠다. 그죠? 근데 땅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은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 거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왕토 사상. 왕토. 한자를 안 쓴다. 미안합니다. 땅은 누구 거다? 국가 거다. 국가 거. 왕 거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땅을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 원래 땅에 대한 소유 국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보니까 재밌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도 땅을 소유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국가도 갖고 있을 것이고 개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앞으로 사회성, 공공성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건 국가 소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가에서 관여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성,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익성 둘 다 고려하더라. 그죠? 그럼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선된다 했으면 틀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국가도 중요하고 개인도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고려해주라. 그다음에 활동할 때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윤리성, 즉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활동할 때 사기치지 말라는 건 뭐 있습니까? 중개업자 사기치지 말고 거래 당사자 사기치지 말고 대중, 즉 국가너도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실제 그런 정보 파악해보고 현장 임장은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하거든요. 대인 활동과 대물 활동 둘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활동이란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거죠. 그러면 자, 활동에 대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 여기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뭐죠? 물건. 요걸 그럼 누가 장난칩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 둘 다 파악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고 나머지 이런 거 있죠. 뭐 땅이란 건 뭐 있습니까? 절대 파괴되지 않고 워낙 큰 금액이니까 집을 살까 말까 이런 그런 걸 심사숙고 오랜 기간 심사숙고 해둘라 이 말 뜻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 공간 활동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항상 부동산 할 때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률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복합 개념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세 개 마시면 돼요. 이론에선 과학, 실무는 기술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익성 둘 다 고려해서 활동하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인간이 개입한 결과 대인 활동이면서 부동산과의 장난치니까 대물 활동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윤리성은 절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거래 당사자, 또 대중, 국가 전부 다 이런 윤리성 강조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근데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8번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과 활동에 대한 특별 원칙이 있어요. 특별 원칙 두 개 있거든요. 활동의 권리 분석에 대한 특별 원칙과 그다음에 감정 평가에 대한 특별 원칙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권리 분석에 대한 특별 원칙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일단 일반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원칙 보니까 부동산 이 말이죠. 인간들이 부동산과의 장난칠 때 이와 같은 원칙에 맞춰서 해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보통 앞 글자 따서 이건 눈, 안경 이렇게 암기하세요. 눈, 안경. 원래 능인데 눈, 안경.
그다음에 그래서 능률성은 우리 이런 참고로 이 능률과 경제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능률은 뭐예요? 우리 항상 우리가 이 말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가장 잘 이용되는 거예요. 여기 능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결국은 이런 체유효 이용이란 말은 주어진 단어를 가장 잘 이용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일본식 용어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능률은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경제 개념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능률은 주어진 단어를 가장 잘 이용되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활동할 때. 활동이 뭔지 알죠? 집 살 때, 건물 지을 때, 그죠? 용도 등을 변경할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안전을 말 뜻이 뭐예요? 사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래 사고라든지 하여튼 사고 등을 방지해 주라는 겁니다. 사기 당하지 말아 보시면 안 되시면서 됐죠? 그다음에 경제는 우리 경제 원칙이 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개념 가지고 이게 누구 지방 거냐 가끔 시험 냅니다. 이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은 눈 안경이다. 다시요. 부동산 학에 대한 이념. 다시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이념 뭐라고요? 부동산 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기준, 지침서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죠. 반대로 활동, 네가 집을 사고 팔고 했을 때는 이 말입니다.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지었을 때는 거래 등을 했을 때는 이럴 때 능률적 거래사고 즉 사기 당하지 말고 경제 원칙에 따라 하라 이겁니다. 자, 권리 분석이 뭔지 알죠? 이 건물이 등기상 하자가 있니 없니, 법률상 하자가 있니 없니 분석을 해주는 게 권리 분석인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가장 능률적으로 사기 당하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는 권리 분석 뭐야 되면 이 분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종 증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죠. 각종 공부 같은 등기 등본 같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공부란지 그다음에 실제 현장 답사하는 거죠. 자, 다시. 쏘리. 다시 정리할게요. 요건 각종 공부 등을 조사한다. 공부 등을. 등기 등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저기 있는 공법상 나 있는 그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고 실제 그 공보상 내용과 실제 물건이 같냐 틀리냐 현장 탐문이 뭐 현장 답사 이 말이 현장 답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하자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자, 일단 그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권리 분석의 특징 원칙인데 그래서 요 앞 글자 따라서 그냥 암기하세요. 능, 안, 정, 탐, 그죠? 능, 안, 정, 탐 요 네 개요. 그래 하시고. 요건 잘 묻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특별한 시험 잘 안 내거든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능률적으로 안정성 있게 감정평가된 걸 어떻게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전달성. 그러니까 평가한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뭐 있어요? 의뢰인한테 전달한다.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활동에 대한 중요한 건 속성보다 아마 일반 원칙과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우리 권리 분석하면요. 안전성에 대한 하위 원칙이 또 있거든요. 뭐 이보다 할 때 있습니다. 표연발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권리 분석 특별 원칙은 능한 정탐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이게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조업이라든지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또 세세분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암기를 하지 말고 부동산업이란 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개 있어요. 물건 등을 만들어 주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요 두 개 있어요. 다시 말해 물건을 만들어 준다. 이게 뭐예요? 타인에 이 실물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있습니까? 임대 및 공급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변호사란지 중개사란지 감정평가사란지 법무사란지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식이 뭐라고요? 이게 서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부동산은 자 여기 두 개 이제 타인에 넘겨주는 방 두 개 있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임대.
해서 임대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집을 지어서 넘겨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임대업이 있을 것이고 개발 및 공급업이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 있죠. 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 누가 있습니까? 자격증. 부동산 관련돼 있는 자격증 뭐가 있죠?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또 누가 공인중개사 있죠. 요거 세 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해 주면서 어떤 대가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 이때 서비스업은 관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개 및 감정평가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부동산을 임대해 주던, 그 다음 저기 뭐 있습니까? 공급했을 때, 개발 공급했을 때, 자, 우리 임대, 크게 두 개 있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게 뭐죠? 비주거. 비주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요. 주택 뺀 나머지 건물이 있는 거,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공장 같은 거 아닙니까? 비주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부동산. 기타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네, 농지, 산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부동산에 갖다 우리 분류하면 크게 세 개 있죠. 주택이 있고, 비주거,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우리 산지, 농지 같은 거. 그럼 자, 물어볼게요. 우리 주택 임대 줄 수 있죠? 상가, 사무실 임대 줄 수 있죠? 농지나 산지 임대 줄 수 있죠? 이 같은 임대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컨트롤 보시면 돼요. 개발, 자, 이제 집을 지어서, 건물 지어서 임대 주는 거. 자, 어떤 게 있으면 공급해 주는 거. 마찬가지예요. 주거, 비주거, 우리 산지나 농지 등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기타 부동산 개발. 조심할 거. 이 표준산업 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묘지 개발 공급 이건 아니다. 묘지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서비스 갑니다. 우리 부동산 관리. 자 우리 부동산 관리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택관리사 있습니까? 있죠? 또 우리 빌딩 같은 관리사 있죠? 관리수장. 그런데 산지관리, 농지관리사 들어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조심할 거.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을 것이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는데 요거 있죠. 아마 나 같은 요거 시험 내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겠지. 그죠?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표 나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건 다른 분류표에 있습니다. 이 건물 청소 및 소독 활동, 소독. 사업시설 유지 관리 활동, 이거는 부동산 관리업 속에 포함 안 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다른 분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됐죠? 자, 다시 관리업은 우리 다시 할게요. 임대 및 개발 공급에서는 주거, 비주거, 기타 부동산 임대 및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아니고 임대 및 개발 공급이 있다는 건데 관리는 절대 뭐 있습니까? 비주거는 기타는 없다. 자, 그다음 부동산 관련 서비스 중개 또는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업이 있다죠. 있는데 첫 번째 중개는 우리 항상 자문도 할 수 있거든요. 자문 및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 좀 더 구분해 보면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대리. 우리 대리란 건 뭐 이런 경매 등을 대리할 수 있거든요. 자, 대리 업무 할 수 있고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컨설팅 업은 없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감정평가업 구분되겠습니까?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 다시 할게요. 물건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 있는 물건, 그러니까 임대나 개발 공급이죠. 그다음 내 갖고 있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거 서비스. 구분됐죠? 그럼 임대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개발 공급은 주택, 비주거, 기타 부동산. 서비스는 뭐 있습니까? 관리사, 중개사, 평가사인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그죠? 그래 보시고. 중개는 보니까 얘는 자문도 하고 뭐 있습니까? 대리 업무도 한다. 이것도 포함돼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감정평가도 있는데 컨설팅 업무는 없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기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이걸 둘 다 못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자, 일단 고려 보시고.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요까지 했던 게 저기 뭐 있습니까? 부동산 1장 개관에 대한 설명인데 이때 우리 중요한 건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중요한 거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요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 두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종합식과 의사결정론의 접근 방식. 세 번째 연구 대상이 두 개 있다. 누가 있습니까? 현상 활동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보니까 활동 중에서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그다음에 권리 분석에 특별원칙이 있어요. 정리해 보시고 다섯 번째 보니까 지금 했던 표준산업 분류표가 있는데 크게 두 개 있더라. 집을 만들어 주는 것과 제공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서비스 두 개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잘 안 나오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이런 내용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혹시 시험 나오더라도 결국은 여기 답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 하시고 자, 오늘 첫날 첫 시간인데 할만합니까?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오래 하시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